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흐름과 함께 이 AI 원전주 과연 전력 수혜 무엇을 보면 좋을지 방송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아쉬운 흐름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단 AI에 대한 버블론을 잠재운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가 오히려 이제 챗GPT보다 더 좋다라는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재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와주고 있죠. 최근 지난주에 제가 또 다뤘던 내용과 다르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또 이번에 좀 더 커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 사람은 이제 투표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파월과 이견이 없는 샘플한 연은 총재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를 한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적 입장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실질적으로 뭐 이게 조금 뭐 긍정적인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내린다고 해서 내년에 다시 금리를 못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어쨌든 이 사람 자체는 이 현재 의견을 이제 뭐 얘가 피력을 함으로써 투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의 이 행보가 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는 아까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의 행보가 평소 뭐 했다? 파월과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이 그 총재가 했던 이 총재가 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뭐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이 그 연준 파월과의 이런 의견 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너무 기분 좋게도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AI가이죠.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갭을 띄워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갭을 좀 띄워주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하락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쉬운 건 코스피가 좀 무너졌죠. 갭을 띄우면서 이게 시장을은 그대로 유지해줬으면 좋겠지만 유지를 하지 못한 채 좀 무너지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추가 하방 압력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에 대한 추세입니다. 추세를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다. 그래서 추세 자체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보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열어둘지 모르겠지만 한 3,700, 600까지 열어놔도 크게 불안정하진 않다. 왜? 지금 여기서 이제 11월 달을 마무리하고 12월 달에 조정 주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추세 주고 12월 말쯤 다시 4,000포인트 돌렸다가 내년에 또 다시 한번 또 신고가 랠리로 가도 굉장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도 뭐 이런 하락이 나온 게 뭐 사실 별 다른 건 아니죠. 별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보다시피 장 갭을 띄우고 지금 뭐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냥 내리 팔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도 팔았지만 보면은 이제 이게 선물이죠, 선물.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내리 팔아 제끼고 막판에 조금 주워 담는 모습.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물도 막 끌어내리면서 이 코스피 차트, 코스피 차트가 아니죠.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하방 압력으로 좀 이제 하락은 커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막판에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부분을 크게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면은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갭 뜨자마자 나왔잖아요. 갭 뜨자마자 나왔는데 실질적인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매매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 정말로 프로그램 매매를 봤을 때 장 시작하고 조금 이제 끌어올리는가 싶더니 조금 이제 올라가다 마다 했더니 지켜보다가 그대로 때려박죠. 그대로 때려박고 그 다음에 다시 살짝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아마 3,900이 여기 이 갭이죠. 갭. 그래서 현재 3,900 정도 때 이제 갭을 이 구간대를 크게 돌파를 못 시키는 선에서 아마 이제 개인들이 좀 더 흔들어내고 연말에 조금 더 조정을 주고 그 다음에 끌어올리는 그런 베스트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럼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주워 담는 게 좋느냐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외국인이 무엇을 샀는지 보면 되겠죠.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팔아 제끼는 시장 속에서 무엇을 주었는가를 봤을 때 현재 외국인 오늘의 사실 외국인 수급은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지금 보통에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뭐가 골고루적으로 좀 주워 담아야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근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매매 상위의 흐름을 봤을 때 뭐만 주워 담고 있다. 한국전력만 어마어마하게 주워 담고 있죠. 그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합니까? 전력 인프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 센터의 확충으로 인해서 향후 뭐 6배, 7배는 더 필요로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매출에 대한 사실 기대감도 또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 AI 시대에 대한 이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AI 섹터에 따른 이제 뭐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 대한 투자 모멘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AI 섹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테마 속에서 전력이라는 또 순환매 테마가 좀 돌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사실 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적자는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이 한전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적자지만 사실상 뭐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하기 시작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최대 실적. 그래서 현재 보다시피 5조 6,519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3조에 대한 적자, 얘 분기 최대 실적이니까 사실상 이거에 대한 적자를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적자에 대한 회복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이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3분기 실적이 증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원가 사이클의 영향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가가 특정 사이클을 가지고서 돌고 있고 그 원가가 하락을 하는 주기가 있고 상승하는 주기가 있고 하락을 하는 주기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오지만 실적을 끌어올린 주대 요인이 판매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가 사이클상 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연료비가 18% 줄어들었고요. 구입 전력비가 4%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언제든지 분기 최대 실적이 아니라 다시 언제든지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해소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오히려 이런 AI 원전 시대에 있어서 이 한국전력을 외국인이 사 모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간단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가격 정상화라고 하죠. 가격 정상화. 가격 정상화라는 거 말 그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지금 계속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 근데 이제 뭐가 되기 시작해요? 데이터 센터를 통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앞으로의 전력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정상화 됨에 의해서 데이터 센터 확정에 따른 이제 판매량 증가라고 보죠. 판매량 증가. 판매량 증가에 따른 실적 수익 플러스 이 적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가격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정상화가 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외국인들이 현재는 사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단기 신고가 돌파까지 나오는 추세예요. 이 5만원대를 돌파, 저항을 만들었다가 현재 5만원대 저항을 만들어서 뚫어냈죠. 심지어 이 차트 자체도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삼각수렴대가 나오는 구간에서 뚫어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또 강한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뭐 월봉이라든지 봤을 때도 참 뭐 이게 메리트 있다? 라고 사실 전 못하겠어요. 메리트 있다 하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이죠. 과거 역사적으로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은 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의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수급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에 의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에 의한 미래 매출을 봤을 때 한국전력은 사실 이게 망할 수가 없겠죠. 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증가하면 증가한다 봤을 때 고점대를 뚫는 것도 어렵진 않을 거다. 다만 이 고점대를 뚫는다라는 거는 이게 아무리 미래 실적이라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에 따른 확충 이런 것들이 눈앞에 당장 다가오는 데 있어서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하게 지금도 단기간에 올해 거의 한 2배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봐야 또 상승폭은 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력을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한국전력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매수하라라는 부분은 이런 저항적인 부분이 크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방에 조정 주는 거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전력도 좋고 다 좋지만 어쨌든 전력에 대한 이런 수요가 급증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을 조금씩 줄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게 LNG, LNG를 통한 이제 전력 생산.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도 LNG를 통한 전력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LN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실적 증가로서 연계될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도 굉장히 사실 이슈를 받았죠. 그래서 과거에 보다시피 한 번 시기를 크게 엄청나게 쳤다가 최근에는 이제 많이 하락을 했어요. 다만 보면은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과거 역사적으로 4만원대가 강한 저항이었습니다. 강한 저항이었죠. 강한 저항이었다가 현재 지금 뭐하고 있다. 하방 추세대를 이렇게 돌파해버렸어요. 돌파하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윗골이 다시 한번 저항 물량 나와주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추세대를 그려봤을 때는 굉장히 흐름 자체는 양호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이겠죠. 이 구간에서 모아 나간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늘 같은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했다. 오히려 그 외국인들은 매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매도 정도는 아름다운 전 조정이라 생각합니다. 조정. 차트를 만들고 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조정이라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급을 보면 아시겠지만 11월, 10월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적인 부분을 내가 모아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거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면서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가격 설정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내가 이런 오늘 뭐 장 마감하고 장전 이런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하단에 이제 링크를 남겨놓을 겁니다. 링크 남겨놓을 거니까 참고하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런 식으로 오늘도 이제 장 마감하고 왜 어떤 상황인지, 그 다음에 장전에 어떤 상황인지 리포트를 계속해서 작성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있다 하면은 가격 전략도 꾸준히 가격 전략도 제가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